네, 반갑습니다. 짠나무TV의 짠나무 인사드립니다. 어제 윤통 탄핵 심판 5회였습니까? 5차였죠. 있었는데, 수방사령관은, 지금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과는 정반대의 진술을 하고, 그 다음에 홍장원은, 나름대로 입을 맞춰와가지고, 뭡니까, 국회 측 변호인하고는 이 케미가 잘 맞았죠. 그랬는데, 정영식 재판관한테 일단 심하게 까이고, 다 뽀록났죠, 뽀록났어. 그리고 윤통한테도 까이고, 거짓말이라는 게 다 드러났는데, 여기 매체들 보도하는 걸 보니까, 참 가관입니다, 가관. 윤통이 생중계로 하자고 했는데, TV로 생중계를 하자고 했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또 이렇게 저거들끼리 저거들, 뭡니까, 입맛에 맞는 부분만 편집을 해가지고, 계속 떠들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러나 많아. 지지율도 50%를 넘었고, 그리고 빨갱이들이 조작질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도 또 한다고 하니까, 내일은 또 좀 더 벗겨지겠죠? 지켜보도록 하죠. 시산혈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아침에 보니까, 관타나모, 저도 이제 계속 관타나모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엘살바도르, 그게 아니라, 거기, 중미 쪽에 있는 이제 나라라는데, 여기 대통령인가가 이제 트럼프한테 완전히 돌아서면서, 트럼프 쪽으로 돌아서면서, 우리 감옥 새로 만든 거 있는데, 텔레범들 수용하려고 만든 거 있는데, 그게 한 4만 명 수용할 수 있으니까, 미국에 빌려줄 수 있다. 미국이 테러리스트나 재판해가지고 만약에 수감을 할 거면 우리가 빌려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지금 무시무시한 감옥이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인권은 관타나모보다 더 극악무도한 그런 감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관타나모보다는 이쪽 엘살바도르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엔가 잠깐 쇼츠가 하나 떴길래 봤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생각나는 게 딱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뭐가 생각나는지는, 어떤 의도로 이걸 제가 했는지는 금방 나오실 텐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자가 처음에 이제, 이게 아마 이 단독 인터뷰였나 보더라고요. 바이든이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려고 이제 들어왔죠. 그러니까 소파에 앉았는데 바로 이 여기자가 보다시피 까다로운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치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뻥 쪄가지고, 됐고, 공정하게 하자. 그러니까 이 기자가 전 공정하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가, 당신은 바이든에겐 까다로운 질문을 하지 않았다. 이건 까다로운 질문입니다. 조 바이든에겐 그 말을 하지 않았어. 조 바이든은 간단한 질문만 받았지. 여러분들, 떠오르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그러니까, 지금 며칠 전에도 미국하고 어찌 그리 똑같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상황이 너무 똑같아요. 그나마 미국은 아직은
그래도 이 언론 쪽에도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이 맞춰지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강하게 이제 어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만약에 아니고 윤통이 이제 그 귀환을 하게 되면 뭐 이런 거 이제 생각할 필요도 없죠. 어차피 다 지금 저기 날릴 거니까.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이 뭐 모든 언론이 다 빨갱이 새끼들이니까 이재명이한테 얼마 전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스카이데일리 그 저기 그 선관위 중국인 간첩 체포 관련해 가지고 은행장들 모아놓고 협박을 했죠. 그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기자들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농담이었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러면 제대로 된 기자라면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야 되잖아요. 아니 야 씨발아 그게 어떻게 농담이냐고. 너 정신 나간 새끼 아니냐고. 그렇게 다시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자잖아요. 그게 언론이잖아요. 그런데 농담이다 하니까 더 이상 아무도 질문을 안 해. 근데 만약에 반대였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또 개떼같이 물어 뜯었겠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재판에 참석할 때마다 기자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한 말도 안 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면 기자가 아니 그 대답을 안 하는 거는 죄를 인정하는 거냐고 따져 물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절대 안 하죠. 근데 이걸 보니까 미국도 상황은 똑같은데 그나마 그래도 여기는 소위 뭐 좌파다 우파다 어느 정도 균형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문제가 안 됩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지난 2년 반 동안 겪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언론이라는 새끼들이 언론에 가면에 서는 새끼들이 윤통을 어떻게 대해왔는지 곧 숙청의 시간이 사냥의 시간이 도륙을 내는 시간이 올 겁니다. 그리고 뭐 아니 조선일보가 야 이 새끼들도 진짜 뭐라고 할까요? 줏대가 없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 뭐 처음에 이준석이 그 다음에 한동훈이 그 다음에 김재섭이 그러다가 이제 오세훈이 갑자기 저렇게 오세훈이가 왜 나오죠? 오세훈이를 이제 좀 밀어보기로 했나? 오세훈이를 참 야비한 새끼들이죠. 어떻게든 자기들의 언론 권력을 갖다가 내어놓지 않기 위해서 온갖 발악을 다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윤통이 아니면 어차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계속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도 그렇고 얘들은 정확하게 지금 이 돌아가는 판때기를 보고 정말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어떤 판단을 갖고 기사를 쓰고 해야 되는데 얘들은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상식도 없고 논리도 없고 합리성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분탕질을 치는 거예요. 왜곡, 조작, 선동. 그러나 윤통은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윤통은 부정선거에 관해서도 그 대선 후보 때 유세단에서 얘기를 했었고 언론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언론이 어떻게 여론을 호도하고 왜곡하고 조작해서 국민들을 선동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그리고 참 진짜 이걸 보면서 어제 그래 뭐 톡방에도 보니까 제가 지금 정치 관련된 톡방 다 빠졌다가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딱 두 군데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두 군데에 들어가 있는데, 어제 뭐 또 갑자기 그래 뭐 스카이데일리 뉴스가 그 음모론이 부정선거 음모론 가짜뉴스다 하면서 막 뭐 누가 뭐 링크를 올리더라고요. 유튜브 링크를. 그게 뭔 소린가 싶어서 이제 좀 찾아봤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오더라고요. 여기 보세요. 어제 그러니까 이 얘기를 윤통 탄핵 심판 5차 변론에서 이제 나온 얘기죠. 홍장원이 그러니까 그 국정원 차장인가 그놈 TV 보고 경우를 알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국방차관한테 전화하니까 국방차관도 모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밑에 기사 보세요. 조선일보 기사를 보세요. 국방장관 대행이 지금 국방차관입니다. 그 국방장관 대행이 어제 선거 조작 중국인 체포 보도는 사실 아냐? 단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또 이제 막, 와, 가짜뉴스다 막 하면서 막 이 난리를 친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국방차관 계엄 모르고 있다잖아요. 홍장원이가 TV 보고 국방차관한테 전화를 하니까 국방장관도 나도 이제 봤다, 이제 알았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당연히 그러면 국방장관은 뭡니까, 코드 넘버 99 이었습니까? 그 작전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작전을 이런 차관이나 이런 놈들한테 누가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윤통이 딱 그 김용현 장관한테만 모든 걸 다 얘기하고 그 국무회의 전까지 아무도 몰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작전을 국방차관 정도가 알 수 있게, 아니, 그러니까 국방차관 정도가 이걸 알 수 있을 정도면 그 전에 그 작전 누설돼가지고 끝장났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정도의 선동이 돼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만에 하나 스카이 데일리의 그 기사가 예를 들어서 좀 문제가 있다, 아니면 진짜 뭐, 이 가짜뉴스다 하더라도, 이거는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는 위치에 있는 놈이 나와가지고,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의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제가, 뭐, 정치에 지금 뭐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소스를 받을 수 있는 뭐 어떤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여기 부산에서 그냥 여기, 부산역에서 그냥, 장사를 하고 있는데,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지금 머리가 아프긴 한데, 그런 정도의 뭡니까? 수준의 제가 딱 봐도 이 정도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아니, 정치에 좀 관심이 있고 막 한 여러분들이라면 이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스카이데일리의 그 기사가 만약에 진짜 가짜라면, 트럼프가 미쳤다고 대표를 갖다가 자기 취임식에 초대하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는 상식이잖아요, 상식.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보니까 또 기사에 뭐라 나왔냐면은, 트럼프 한 보수 요청에도 윤 구하기 무관심, 뭐 이런 기사가 또 떠요. 이게 참, 그냥 쉽게 말해서 이제 뭐 윤통을 구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뭐, 아니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뭡니까, DNI 국장인가 하고 몇 명이 아직 인준이 안 됐습니다. 아직 진용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 밀어붙일 지금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들으니까 뭐 그 14일 날 표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리라는 거. 이런 정말 그 가치도 없는 올드 미디어들이 뱉어내는 이런 똥덩어리들에 현혹되지 말고 아무튼 뭐 미국의 강력한 한방이 분명히 이제 있긴 할 텐데 그거 아니라도 우리 내부적으로도 지금 판은 뒤집히고 있습니다. 지지율은 지금 뭐 어제 페넨마이크 51% 나왔고 어쨌든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지금 45%가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발작을 하고 있죠. 민주당이 또 발작을 하면 할수록 지지율은 또 오를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60% 정도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 이상은 진짜 힘들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요. 홍장원 어제 그래 이제 탄핵 변론에서 이제 주저리 그 부분 이게 홍장원이 부분을 조금 길게 봤습니다. 국회 측의 변호인 한 명 그놈하고 뭐라고 합니까 이거 주거니 받거니 뭐 저들끼리 잘 놀고 있더라고요. 그거 좀 보다가 막 그냥 말았는데 나중에 이제 뉴스를 좀 들어보니까 그래 특히 정형식 재판관이죠. 아주 예리하게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왜겠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절반 거의 50%에 지금 근접해가 있고 뭐 일부에서는 이제 50%가 넘는 지지율이 나오니까 이거 좀 제대로 해야 되겠네. 그냥 물론 제대로 한다는 거는 각하를 시키는 게 지금이라도 각하를 시키는 게 맞아요. 위법했다. 그런데 이제 어차피 그럴 일은 전혀 없으니까 그나마 이제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계속 하니까 이거 함부로 했다가 진짜 내가 화난 군중들한테 잘못했다가는 맞아 죽는 수가 생기겠구나. 이건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래 뭐 여기 좀 잠시 전화가 와가지고 잠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영상을 좀 봤더니 참 기가 막히게 거짓말을 해도 참 뭐 메모를 흘려 적은 게 글자가 너무 진짜 심하게 이제 악필인 이유가 자기가 그 왼손잡이라서 왼손으로 이제 서가지고 이제 뭐 펜을 잡고 적다 보니까 이제 좀 글이 엉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와 정말 아니 그러니까 왼손잡이라고 하면서 글 쓰는 흉내를 내는데 오른손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왼손잡이가 그러니까 글을 왼손으로 쓰는 사람이 글을 쓰는 흉내를 내는데 왼손으로 흉내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오른손으로 글 쓰는 흉내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다른 모든 걸 떠나서 홍장원이라는 새끼는 저 거짓말쟁이구나. 이재명이 같은 저런 거짓말쟁이구나. 잡놈이구나. 이게 드러나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걔가 말하는 거는 전혀 어떤 신뢰도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 다 숨기고 기존에 썩어 빠진 매체들은 열심히
홍장원이가 뭐 하니까 뭐 윤통 측에서 놀랬다 뭐 논란이 여전히 하면서 막 또 막 선동질을 해대죠. 그럼 또 그 밑에 또 저 뭡니까 저 개딸들은 또 와 빨리 탄핵시키라 막 댓글 달아대고. 그러니까 내일은 더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뭐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방사령관은 어제 계엄이 적법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진술을 해버렸죠. 뭐 검찰에서는 이제 뭡니까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뭐 저기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나와서는 진실을 얘기한 거죠. 진실을. 자기도 고민을 했겠죠. 아 이건 아니다. 그 내가 군인으로서 수방사 사령관으로서 이런 불의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리고 지금 지지율을 보니까 뭐 좀 그런 생각도 분명히 들었을 거고. 근데 이제 최소한의 양심이나 뭐 이런 것도 없는 것들은 지지율을 보고서도 계속 뭐 내란이다 뭐 어쩌다 계속 물어뜯고 있죠. 조만간에 다 뒤질 겁니다. 엘살바도르 그 감옥에 다 가실 거예요. 그거는 뭐 인권이고 뭐고 없다더라고요. 최소한의 그 필요 양식만 주고 그리고 뭐 30평짜리 방 하나에 100명씩 수감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30평에 100명씩 수용하면은 그 잠은 어떻게 자? 서서 자야 되나? 여러분들 100명 수용되려면 100명이 그래도 조금 편하게 누워서 자려면 100평이 필요합니다. 100평이. 뭐 다른 건 놔두고 그 우리나라 선조들이 이 단위를 정하는 거는 상당히 제법 과학적으로 정했거든요. 한 평이 뭐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1.8m, 1.8m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뭐냐? 사람 한 명이 큰 대자로 뻗었을 때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딱 그 면적이 물론 요즘에는 이제 뭐 180이 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뭐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지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1.8m, 1.8m를 정하는 거는 한 사람이 큰 대자로 뻗었을 때 그 주변에 그 어떤 간섭도 받지 않고 혼자서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든 게 그 한 평이거든요. 그러니까 100명을 한 방에 수용하려면 그 방 크기가 최소 100평은 돼야 된다니까. 그래야 서로 부대끼지 않고 누워서 잘 수 있다니까요. 근데 30평에다가 100명을 집어넣으면 한 평당 3.3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한 평에 3.3명이 그 뭐 그냥 모로 누워서 자야 되는데. 오이씨. 제명이는 좋겠구나. 모로 눕든 딱 붙어서 자야 되니까. 그거 괜찮겠어요? 그리고 이재명 연일 친기업 행보 K방산 적극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또 말씀드립니다만은 아까 그 트럼프와 그 인터뷰했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대로 된 기자고 제대로 된 언론이면 이런 얘기를 할 때 또 뭐라고 기자가 질문해야 됩니까? 아니 너 씨발 그래 그 얼마 전에 그 수출할 때 국회 동의를 얻으라고 그렇게 어렵게 그 수출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뭐 또 갑자기 반대되는 말을 쳐 씹으리냐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정치인이 아무리 말을 뭐 쉽게 바꾼다고는 하지만은 이거는 거의 뭐 조변석계보다 더한 태세 전환 아니냐. 도대체 네 정체가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야 되잖아요. 이게 기자잖아. 그리고 그렇게 해야 또 언론사고.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연일 친기업 행보, 피해 방산 적극 지원하겠다. 이게 친기업 행보입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이렇게 국민들을 개돼지로 알고 쏘개먹고 있는 거예요. 이 언론이나 새끼들이. 한심한 놈의 새끼들. 그리고 그래 윤 지지율이 이제 51%, 그리고 탄핵 인용돼야 51.4%, 기각돼야 46.9%. 근데 조금 웃긴 게 그래. 지지율이 51%인데 어떻게 탄핵이 인용돼야가 51.4%가 나오지? 윤통은 지지하는데 탄핵은 가능하다. 그게 그러니까 최소한 한 2, 3%는 된다는 얘기 아니야. 아주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왜냐면 윤 지지율이 51%면 탄핵이 인용돼야가 49가 나와야 되잖아요. 좀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래야 그게 맞는데, 그러니까 기각돼야가 47%니까 그러면 4%가 차이 나잖아요. 4%는 어디로 간 거야? 그러니까 4%가, 그러니까 윤통은 지지하는데 탄핵은 돼야 된다고 했다는 거니까. 이거 좀 골 때리죠. 그 4%의 그 의식 체계도 솔직히 좀 궁금한 거죠. 이런 거 보면. 그리고 선관위 서버 점검이 필요하다가 47.7, 불필요하다가 44.8. 물론 오차범위 내긴 합니다. 2.9% 차이니까. 그래도 점검이 필요하다가 조금 높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또 발끈하죠. 윤 지지율 51% 여론조사에 노정면 꼼수 넘어 번지다. 이게 무슨 이게 저 내용을 조금 읽어보면 뭐라고 됐냐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절반을 넘었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되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반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민주당은 해당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여론조사 업체와 이를 보도한 매체를 싸잡아 비난했다. 노정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지지 51%이 수치를 만들어낸 수법은 꼼수를 넘어 범죄에 가깝다고 썼다. 그는 조사 수법도 수법이지만 결과와 수치만 호들갑 떨며 인용 보도해준 언론사들은 사실상 공범 아니겠는가라며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매체 이름을 일일이 나열했다. 그러면서 기사의 이름 모르는 기자보다 뒤에 숨어 지시한 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싶다며 후배 이름 팔아먹은 썩은 상사라고 적었겠다. 노 원내대변인은 여론조사를 의뢰한 매체와 조사업체를 듣보잡이라고 규정한 뒤 조사 의뢰자나 수행자가 듣보잡이라도 이름 있는 언론사들이 동시다발로 보도해주니 여론 왜곡이라는 범죄 목적이 달성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언론사들이 인용보도 지시자들은 극우 세력이거나 동조자의 확률이 높다며 이런 범죄에 애먼 기자들 동원하지 말라고 분을 참지 못했다. 기자들도 이렇게 유형이 분명한 여론조사는 제발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하기를 바란다. 이런 범죄에 가까운 조사, 부끄러운 기사에 자신의 이름이 오용되지 않게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니까 지금 뭐 똑같은 방식으로 이때까지 해왔던 똑같은 방식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이전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조사를 해서 이렇게 나왔으면 당연히 뭐 노정민이가 이렇게 발작하는 그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론조사 공정이 계속, 그러니까 이제 펜앤마이크가 지금 의뢰해가지고 공정이 이때까지 조사하던 방식대로 계속 조사를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댓글에 1600개가 넘게 달렸는데
입법부에서는 민주깡패, 행정부에서는 민주군단 낙하산, 사법부는 우들법 연구회 출신들과 민배 출신들 좌파 놀이터, 탄핵을 위한 탄핵만 악다구니 되풀이하고 예산안 가지고 협박하는 민주깡패들, 찌재명의 재판 지형 꼼수에 놀아나는 사법부 내부의 좌파들,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법치주의,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는 사악한 좌파들 쓸어버리자. 대통령 복귀하고 사회 전복 세력 청산 가자. 이런 조사를 이제는 범죄라고 하는구나. 검사 탄핵, 행정부 탄핵, 총리 탄핵, 대통령 탄핵 마음에 안 들면 전부 탄핵, 이런 조사 업체도 마음에 안 들면 불신. 카톡 검열로 국민을 고소, 윤석열 지지율은 계속 상승. 우파를 화나게 하려거든 거짓을 말해라. 좌파를 화나게 하려거든 진실을 말해라. 니들이 자꾸 이래서 윤통 지지율을 올려준다니까 아직도 그걸 모르고 날뛰니 땡큐. 지지율 70%까지 나올 거야. 민주당과 이재명이 하는 꼬라지가 이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찌끄리고 있으니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이재명이 충성하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공산주의보다도 못한 당. 재명아 네가 대통령 다 된 줄 알았지. 그래서 카톡도 네 맘대로 검열하고 이런 조사업체도 네 맘대로 조지고 현직 대통령을 구치소에 보내서 일 다 끝난 줄 알았지. 네가 틀렸다는 걸 곧 알게 되거든. 윤통은 석방되고 넌 수감될 거다. 공소기대 시간이 곧 온다. 이런 조사도 너희가 찜질했는데도 저 정도라면 실제로는 51%가 아니라 70%는 충분히 넘었을 거다.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용선다. 선관위나 부정선거 국민들이 의심되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 이번에 전체 서브조사 제대로 받아라. 이 수치를 만든 국민들을 범죄자로 모는 민주당 지들 지지율이 김우준 조사에서 50% 넘나들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더니 이놈들은 내로남불과 위선이 1위도 깊게 박혔었고 지들이 높으면 정이고 윤석열이 높으니까 이런 조사 기관 조사하기나 하고 범죄라고 떠드네. 이런 조사 신뢰하지 않는다면 이번 조사는 어딘지 맞을듯한데 사실 내란 주범은 어쩌면 더불어공산당 니네들 아닌가 싶다. 민주당도 김원준한테 얼하면 되잖아. 전부 이래요. 참 열심히 삽질해. 그 조선일보가 어젠가 그래 박수론인가가 트럼프를 노벨 평화상에 추천하자 그런 얘기가 나왔나 보더라고요. 제대로 겁을 먹긴 먹었어요. 그 하민빙인가 그 새끼는 또 트럼프 미치광이라고 얘기했다가 바로 또 수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조선일보에서 중에 셰셰만큼 낯뜨거운 트럼프 노벨상 추천. 읽을 필요는 없을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재명 대표는 과거 미국은 점령군이라고 말했고 2017년 중국 언론 인터뷰에서는 대통령이 되면 사드 배치를 치러야겠다. 왜 중국에 직접거리나 그냥 셰셰. 대만도 셰셰 이러면 된다. 트럼프 백악관은 최근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화의 목표는 핵 군축이나 동결이 아닌 비핵화라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김정은식 가짜가 아닌 진짜 북한 비핵화를 이룬다면 민주당이 추천하지 않더라도 세계의 박수 속에 노벨 평화상 수상에 됐겠다. 아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걸로 받는 게 아니고 이거 부정선거 요거 소탕하는 걸로 받을 거라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얘기했잖아요. 윤통 노벨 평화상 확정 작년 마지막 날이었습니까? 방송 처음 켰을 때 제 말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 저보다 윤통을 잘하는 사람 10손가락 안에 10손가락도 안 된다니까. 그 윤 대통령이 호수 위 달 그림자 쫓는 느낌이다. 실제 일어나는 일이 없다. 어제 이제 발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호수 위에 달 그림자를 쫓는다는 거는 예전에 누굽니까? 당나라 때였나? 200이 술 처먹고 호수에 떠 있는 달 딸 거라고 뛰어들었다가 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너무도 쉽게 선동을 당해. 왜냐하면 280명이 갔잖아요. 그건 다 확인했잖아. 그럼 280명이 가가지고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끌어냅니까? 막말로 그냥 쏴주기라고 했다면은 그럴 수는 있겠죠. 아직 총알 장전해가지고 그냥 싸우면 되니까. 근데 280명으로 국회의원 300명을 어떻게 끌어내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여기서 이런 선동에 넘어가. 물론 기존의 언론이나 새끼들이 선동을 해주니까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제가 장담하건대 이전에 그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아마 여론조사하면 35%는 나올 거예요. 실제로 있었다고 얘기하는 비율이 35%는 나올 겁니다. 윤통을 절대 지지하지 않는 그 정도의 비율이 그거 아직도 믿고 있을 거라니까요. 그냥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넉넉고 있는 순간 누군가한테 선동당해가지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개돼지 되는 거야. 아니면 좀비가 되든지. 그리고 그 뭐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를 했다는데 제 생각에는 구치소에 더 있어야 되는데 고생을 좀 더 해야 돼요. 윤통은 고생 더 해야 이 빨갱이 새끼들을 나중에 청소할 때 돌림낼 때 좀 더 가혹하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뭐 이거는 항상 나오는 거고. 아 그래 제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해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 또 아까 그 기사를 보니까 트럼프가 1조 원씩 무기 지원했다던데요. 아 윤통복귀하면 아마 155mm 포탄 막 무지하게 그냥 뭐 우리나라 155mm 포탄은 막 무지무지하게 뭐 쌓여 있다면서요. 엄청나게 갖다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국 민주당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